안녕하세요, 꾹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Q&A 5번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담자의 현재 상황을 정리드리자면 수도권에 있는 기계과 4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이시고요. 이번에 원하던 대학원의 연구실 교수님과의 진학 면담이 잡혔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면담 이후에 학부연구생 발탁을 판단하시겠다고 하셨고요. 주로 교수님께서 연구하시는 분야는 제어공학과 머신러닝 관련 연구를 주로 하시지만 상담자분은 해당 과목을 들은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타대생에다가 드러낼 만한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상담자분의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 연구실에서 게재한 저널 논문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면담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답변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드러낼 만한 학점이나 영어 성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되시긴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 시국에 원하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면담이 잡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교수님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교수님께서 면담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상담자분이 어떤 학생인지 보시겠다는 말이겠죠. 물론 내세울 만한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없어서 경쟁자들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많이 불안할 만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전 컨택메일 관련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학을 원하는 교수님 연구실에서 주로 내고 있는 논문 한두 편을 읽고 가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학부생 여러분들이 논문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하는 교수님 연구실로의 진학을 희망한다면 교수님에게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높은 것도 그 방법이 되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분들은 교수님이 발표하신 논문을 읽고 간 다음에 논문에 대한 궁금한 점도 물어보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린다면 과연 그런 학생을 안 좋아할 교수님이 있을까요? 네, 저널 논문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교수님 연구실에서 게재한 저널 논문들 목록이 쭉 나와 있을 텐데요. 워크샵 같은 학술대회 논문 말고 네이처나 사이언스와 같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보셔야 합니다. 논문 몇 개를 찾으셨다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학술지의 퀄리티를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은 연구실마다 주로 제출하고 게재하고 있는 학술지가 한두 개씩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를 조사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이번에 저널을 하나 출판하게 된 IEEE TIE 학술지를 구글에 검색해 보면 임팩트 팩터가 약 7.5점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학술지들이 있는데요. 보통 임팩트 팩터가 5점이 넘어가면 꽤 괜찮은 학술지이고 이런 퀄리티 높은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출판하고 있다는 말은 해당 교수님 연구실의 실적이 아주 괜찮고 잘 굴러가는 연구실이라 판단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교수님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학술지의 퀄리티를 살펴본 이후에는 그중 어떤 논문을 읽으실지 선택할 차례인데요. 어떤 논문을 읽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글 학술 검색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해당 논문의 제목을 검색해 보시면 아래 부분에 해당 논문이 얼마나 몇 회나 인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저널들이 해당 논문을 인용하고 있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저널이고 대략적으로 인용 횟수가 100회 정도가 넘어간다면 꽤 좋은 연구 저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학하고자 하시는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어떤 퀄리티의 학술지에 논문을 주로 제출하고 있는지도 아시게 되었고 그 논문들 중에서도 어떤 논문이 가장 중요한 논문인지 판단하시는 눈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논문을 읽을 차례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학부생 혼자 선후배나 교수님 도움 없이 저널 논문을 읽으면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텐데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상담자분의 상황에서는 적어도 논문 한 편은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교수님과의 면담 전에 한 편이라도 완전히 이해하고 질문거리를 만들어 가신다면 진정성과 열정 면에서 다른 학부생들과 비교해서 훨씬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부연구생 발탁이나 대학원 진학 시에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르는 분야의 논문을 처음 읽다 보면 한 문단을 읽는데도 모르는 전문 용어나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들을 일일이 구글링을 통해 한 단어 한 단어 모두 공부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구글링을 통해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전문 용어 하나가 또 계속 꼬리 물기식으로 또 다른 모르는 전문 용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 나온 전문 용어 또한 끝까지 이해가 될 때까지 파고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문단 한 문단씩 읽어 나가다 보면 비로소 연구 저널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이해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읽으신다면 일주일 정도면 한 편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논문 한두 편 읽는다고 해당 연구 분야 전체 내용의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전문 용어뿐만 아니라 레퍼런스 논문들도 구글 학술 검색을 통해 찾아보고 인용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은 이해가 될 때까지 또다시 읽어 나가야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로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대학원생 때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진학하고자 하는 교수님 연구실의 가장 인용 횟수가 많은 논문 한 편을 이해한다는 목표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연구자분들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분야를 접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이 방법대로 논문을 읽으신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야라 하더라도 한두 달 정도면 충분히 해당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분야 사람들과 꽤 깊은 대화를 나누실 정도의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간단한 요약을 드리겠는데요. 학점도, 영어 점수도 없이 타대생이 내세울 만한 것은 결국 진정성과 열정뿐입니다. 논문 한두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따라서 그 논문을 이해하실 때까지 읽는다는 것은 꽤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이며 이 정도의 열정은 최소한 보여주셔야 교수님께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학점이나 영어 점수도 없는데 이 정도의 열정도 없이 원하는 대학원 연구실에 뽑힐 생각을 하신다면 솔직히 다른 경쟁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셈입니다. 학점이나 영어 점수가 높은 다른 경쟁자들이 논문까지 읽어와서 교수님과의 만족스러운 면담을 진행한다면 그 경쟁자분이 뽑힐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죠. 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현실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결국 이렇게 정면 돌파하시는 것이 가장 상담자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조언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영상으로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